요즘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상승론자, 소위 말하는 폭등이와 영끌족들이 벌떼같이 달려옵니다. 아니라고, 떨어질 리가 없다고 강하게 우기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더 상승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절대 퍼뜨리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이수역 리가 아파트입니다. 2013년 준공, 11년 차 되는 아파트이며 주변에 레미안 로이파크, 사당 롯데캐슬, 사당 우성아파트 등과 합쳐 대단지 아파트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수역과 남성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보였지만 실제로 걸어보니 언덕에 골목이 겹쳐 지형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수역에서 가려면 정신없는 먹자골목에 늘어선 술집들을 뚫고 지나가며 언덕배기를 한참 올라야 하고 남성역을 이용하려면 아파트 단지들을 빙빙 돌아서 가야 해서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반복되는 오르막과 내리막은 덤입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현충원을 끼고 있어서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장을 실제 걸어봐야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을 걸으면서 실시간 부동산 분위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 사당동의 아파트 시세도 하락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수역 리가 아파트 32평은 13억, 14억, 15억에도 거래가 쭉쭉 이어지다가 재작년에는 최고가 16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8억에 거래되며 2년 만에 정확히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수역과 사당역 일대는 4호선, 7호선, 2호선이 지나면서 원래도 서울 내에서 지하철 교통은 좋은 편이었고 2019년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자동차를 통한 강남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보니 집값은 싼 편이라는 것이 장점인 동네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원래부터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인기가 많던 동네였는데 지하철 하나 믿고 가격이 뻥튀기 되어버리니 수요자가 빠져서 다시 가격이 내려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은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왜 떨어지고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계급표라고 해서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의 계급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림인데요. 강남이랑 서초는 황족, 판교, 용산, 송파는 중앙귀족, 위례, 광교, 서대문구 등은 중인, 수지, 강북, 금천은 평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는 곳을 가지고 사람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우상향이라는 믿음은 일종의 문화처럼 퍼져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당연시 되어온 전세제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집값을 더 떠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단해 보이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주가 조작으로 손실이 생기니 주식을 하던 사람들도 돈을 모으면 결국 부동산으로 넘어왔고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한 채는 변함없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교육의 과열과 명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강남 8학군, 대치동 학원가가 부상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학군지가 입지 서열을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저출산 시대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소형 평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학군보다는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 예를 들면 판교, 광교, 동탄 등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선호 현상에 불을 붙인 것은 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SNS와 유튜브, TV와 같은 매체입니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사는 집 자랑하고 SNS에서는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부동산,
자신이 사는 곳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주거 환경이 과시의 대상이 되었고 소득에 걸맞는 생활보다 무조건 영끌하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너 어디 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어디 살아, 강남 살아, 무슨 레미안 아파트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의 신분의 역할을 한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퍼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계급표와 같은 어이없는 그림들도 나온 것입니다. 좋은 직장, 뛰어난 인성, 훌륭한 직업이 아니라 모두가 부동산 투자, 모두가 작은 평수의 콘크리트 박스에서 갭 투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자산 증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런 잘못된 인식,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고 부동산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큰 폭의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유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입니다. 주담대 상환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 50년으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DSR과 DTI를 낮추려는 꼼수이지만 30년, 40년, 50년 레버리지로 땡긴 대출은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종사자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영업자는 주담대뿐 아니라 심지어 사업자 대출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 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면 빌린 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니 폐업도 못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쳤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외국인 노동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돈을 보냅니다. 원화 유출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어야 5년, 정말 오래 있어도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당한 빌라 원룸에서만 지내다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건설업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건설업 카르텔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만 수십만 명이고 건설업이 부도나면 나라 경제가 휘청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미분양도 관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짓는 사람은 PF 대출로 시작해서 대출로 끝나는 사업인데 금리, 인건비, 공사비, 미분양 문제로 중소건설사부터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거리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으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을 풀어주고 정해진 예산 한도가 소진되어 가니 이제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철근을 빼먹고 짓는 부실건설이 속출하는데도 부동산 규제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가치는 하락하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40년짜리, 50년짜리 주담대 받아서 집 사두면 다음 세대가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자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렴한 가격에 감내할 수 있는 대출 수준으로 사야 안전자산이지 거품 가득 낀 가격에 사면 위험자산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동작구 사당동의 이수역 리가 아파트의 반토막 하락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역과 사당동 일대의 입지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분위기와 미래 전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양극화를 거치면서 다시 오르는 곳도 있겠고 계속 하락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만족하고 대출을 크게 받지 않는 선에서의 내 집 마련 수요라면 크게 말리지는 않겠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저의 전망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